somebody for life. Here we go. 넉넉지 못한 사람들이 푼돈을 모아 힘든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너무 적게 넣어서 죄송합니다. 난방기도 받고 우리들이 필요한 생활용품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돈 조금 있다고 베풀면 그래서 그분들도 역시 또 그렇게 그놈의 기쁨이 될 것 같았어요. 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요, 우리 주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지는 시기인데요. 안녕하십니까? MBC 특별 생방송 모두의 나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실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MBC에서 해마다 모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더 특별한 해입니다. 바로 사랑의 열매가 탄생한 지 25주년을 맞았다고 해요. 네. 특히 최실아 씨께서는 의미가 남다르시더라고요. 그럼요. 사실 제가 사랑의 열매 첫 시작인 98년 명동에서의 가두 모금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25주년을 축하하는 자리까지 오게 됐네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뿌듯합니다. 네, 저도요 사실 최실아 씨를 또 옆에서 직접 뵈니까 일단 영광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MBC 특별 생방송 모두의 나눔 앞으로 12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될 텐데요.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볼까요? 네, 이분들 정말 이분들 덕분에 오늘 방송이 더 따뜻해질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죠. 나태주 씨 어서 오세요. 나눔 파워! 긍정 파워! 안녕하세요. 태권트롯맨 나태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저 나태주가 긍정 파워, 에너지를 빡빡 드릴 테니까 모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네, 멋집니다. 한 분 더 모셨는데요. 사랑의 열매와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죠.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착한 오지라퍼로 활동을 하시더니 이제는 나눔 리더로 등극하신 지숙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숙입니다. 와, 벌써 사랑의 열매가 25주년이라니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도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는데요. 저도 긍정 파워 에너지 아주 잘 전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바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심정미 전략모금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마 1년 중에 지금이 가장 바쁜 달이 아닐까 싶어요. 지난 12월 1일에는 광화문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이 등장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봤죠. 예. 이 장갑 디자인이라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바로 눈에 띄실 겁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사랑의 열매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의 상징입니다. 62일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국민들의 정성을 모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앞으로도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이죠. 네.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사랑의 열매. 여러분 혹시 사랑의 열매가 언제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예. 몰라요? 저도 잘. 네. 추억은 많지만 사실 정작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들 잘 모르는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열매와 함께한 25년 나눔 여정. 함께 보시죠. (25년간) 나눔을 이어온 사람들의 이야기 출발 나눔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8년 90년대 원조 뉴진스와 NCT가 거리에 가득하던 시절. 멜빵을 왜 한쪽에만 하셨죠? 개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귀엽기도 하고 저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아, 이거요? 제 자동차 키인데요. 개성 있기도 하고 또 실용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멋있기도 하고요. 패션
패션의 황금기. 하지만 이들은 격정의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I am poor. I am poor. 나는 바보, 나는 거지. 실직이죠. 일자리도 잃고 집도 잃고 어느 때보다 추웠던 그때 그 겨울.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오뚜기 정신 투철한 국난 극복 민족이 아니던가. 서울 여의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수동 씨는 오늘 큰맘 먹고 음식값을 전보다 10%가량 내렸습니다. 저 혼자 잘 살 수는 없고요. 모두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희 집에 달러가 좀 있어서요. 외야 예금할 수 있습니까?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집안 살림 싹쓸이 해온 국민들. 이때 모인 금만 227톤이었다는데. 운동하려고요. 왜요? 군목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요. 며느리가 5인데 선물 받은 거 반지, 비네 이거 몇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좀 저력이 있잖아요. 국민들 비상금 탈탈 털어 모았으니 투명하게 운영돼야겠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국내 최초 법적 모금 창구 사랑의 열매. 여러분, 21세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나눔 여정이 시작되었으니 연말하면 시선 강탈하는 대형 온도계 사랑의 온도탑까지 출범했다. 사랑의 열매 대표 얼굴 최시라 씨도 함께했던 바로 그 현장.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모금이 시작된 건데 첫 해 396억 원을 시작으로 지금은 무려 4천억 원대의 규모. 자, 이쯤에서 생긴 궁금증. 이 어마어마한 금액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였을까요? 먼저 학교로 가봅니다. 이분들을 진작 만났다면 멋지다 연진아는 없었을 일.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돕는 상주 사회복지사로 친구들의 마음에 연고를 싹 반창고를 착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맨투맨 케어로 아이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 한편 비싼 전동 휠체어는 감히 엄두도 못 내고 비 쫄딱 맞아가며 마음으로 울던 사람들. 바로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히어로가 있었으니 사랑의 열매 되시겠다. 전동 휠체어에 건강보험화로 가격 부담은 쏙 빼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앞불사 휠체어만 있으면 뭐하나. 정작 버스를 못 타면 소용없는 일. 휠체어에겐 터무니없이 높았던 버스 문턱까지 확 낮춘 저상형 버스까지 도입하기에 이르렀는데 지난 25년간 이룬 나눔의 기적. 모두의 나눔이 모여 기적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다. 패션에도 유행이 있듯이 나눔에도 유행이 있는 법. 25년 나눔 변천사를 되짚어봤습니다. 먼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좋은 일 한번 하려면 부지런히 발품 팔아야 했던 그때. 은행에 직접 들리는가 하면 모금함을 찾아 밖으로 나와야만 선행도 가능했었는데 할아버지 손잡고 나온 손주부터 버스 안내양까지 국민들의 온정이 줄줄이 이어졌더랬다. 어려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찾다가 성공 모금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고생하는 발바닥들을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추억의 ARS 전화. ARS 060-700-1212 많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당시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됐던 모금 현장. 이젠 전화 한 통이면 기부도 오케이. 인기 탤런트까지 동원된 그때 그 시절. 연예인도 보고 나눔도 하니 집에 돌아가는 길이 뿌듯하기 그지없었다. 자고로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던 시절. 아날로그 시대의 넘버원 효도 상품. 연탄부터 쌀, 김치까지 나누는 것도 범상치 않았는데 자, 이번엔 현재로 돌아와서 발품 팔던 시대는 가다 스마트한 세상에 발맞춘 내 손 안에 모금함까지 등장하고 이젠 개도 나눔하게 심진화, 김원효 부부의 태풍이를 시작으로 종을 뛰어넘는 나눔 시대가 열렸으니 기부도 즐겁게 한다. 퍼네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또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은 나눔 문화. 저희가 부를 이유도 돕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나눔도 하고
이것이야말로 일석삼조 아니겠는가? 대충 그림판으로 그린 폰케이스를 팔아보자 3일만. MZ 대통령 이영지 굿굿즈의 아이콘인 줄 알았건만 원조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빠 부대 창시자 조영필부터 나훈아, 전용록까지 인기 스타들의 레코드 속 사진이 굿굿즈의 원조였다. 여기서 잠깐! 스타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팬덤. 세기말 서태지가 가요계를 씹어먹고 H.O.T가 망치춤으로 소녀들 마음 깨부시던 시절. 전국의 바이러스처럼 퍼진 광적인 팬덤 문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는데 오늘날 김포공항에서도 몰려나온 여학생들로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팬들은 예전과는 달라. 선한 영향력 펼치며 나눈 트렌드 이끄는 선두주자로 등극했다라는 사실. 이렇게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한국형 기부의 기틀을 마련해온 사랑의 열매. 하지만 25년 세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려며 몰래 돈을 놓고 사라지는 사람이 있죠. 차비 등을 아껴서 코로나19 의료진들에게 기부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전하는 익명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모두 따뜻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모아 나눔을 실천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25년 나눔 여정도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도 출발, 나눔 여행은 계속 될 것이니까요. 사랑의 열매가 걸어갈 발걸음을 다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5년 여정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네. 화면을 보는 내내 사실 저랑 태주 씨는 살짝 바닥을 좀 보게 되는데요. 이 작은 나눔이 모여서 세상을 차근히 바꿔나간 모습을 보고 좀 뭉클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나눔의 기적이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열매가 소리 없이 참 많은 일을 해왔는데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 어려운 순간마다 힘을 보태준 우리 국민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출발 나눔 여행 추억이 많이 떠오르는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태주 씨.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랑의 열매가 그 IMF 위기 속에서 탄생한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살리겠다고 진짜 비상금, 뭐 금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모인 국민 덕분에 나라가 지금 또 이렇게 따뜻해지는 게 맞아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탄생 스토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꽤 묵직하게 자꾸 고개가 아래로 쳐다보네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뭔가 국난 극복 DNA가 있다. 네. 맞아요. 뭔가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똘똘 뭉쳐서 돕곤 하거든요. 근데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 그 성금 봉투를 딱 들고 방송국 스튜디오 밖까지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여기 기다리시는 모습 보니까 뭔가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요.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화 항상 이렇게 모금 전화 받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요즘에 좀 많이 볼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저도 보는데 감동이 계속해서 밀려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눔도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즐기는 나눔 문화가 자리를 잡았고요. 편의점에 가도 기부로 연결된 상품이 있고요.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지하철에서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부가 되는 그런 재미있는 기부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하면서 기부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본부장님, 아까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뿌듯하게 미소를 짓고 계셨는데 사실 그 착한 펫 기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소개가 됐는데 참 이색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궁금해요. 네, 영상에서도 보셨는데요. 저희 우리나라에 어느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반려동물도 이제 어엿한 가족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사랑의 열매가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는 착한 펫 기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정말요? 세계 최초가 아닐까 하는데요. 반려동물 이름으로 월 2만 원 이상 기부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쁘네요. 네, 너무 예쁘죠. 착한 펫 회원증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회원증 갖고 싶어서라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세히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너무 귀여워요, 저희가 이제 진짜. 저기 사진 나오네요. 네, 저를 아주 굉장히 다양한 기부자들이 계시죠. 네, 진짜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에요. 뭐 강아지, 고양이, 도 있고요. 저 보니까 도마뱀도 있나 봐요. 네, 그럼요. 네. 또 햄스터도 있고, 달팽이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사실 지난 9월에 시작됐는데요. 석 달 만에 106마리가 가입했다고 합니다. 뭐 새는 물론이고요. 고슴도치, 게다가 물고기까지 와. 종과 상관없이 기부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미 떠난 반려동물을 추모하기 위해서 또 기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부된 금액은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취약계층이신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 관리사로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참 이색적이고 좋은 기부 프로그램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 어항에 이 열대어가 한 50마리 정도 있거든요. 네. 한번 열심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야죠. 어마어마하게 기부가 되실 것 같아요. 최진아 씨, 이번 소식 또 재밌는 현장이라고요? 네, 사랑의 열매 25주년을 맞아 재밌는 나눔을 기획한 곳이 있습니다. 아주 통큰 기부 현장이라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반가운 얼굴도 깜짝 등장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사랑의 열매가 25년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부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노래방 점수만큼 저희가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또 즐거움을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기부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면 네, 그렇겠네요. 네, 많이 나와야 다 좋겠네요. 이게 바로 사랑의 벌써 시작됐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 재롱둥이 노래하는 개그맨 김재동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래도 하고 기부도 할 수 있는 포메이션을 해볼까 합니다. 신나게 노래만 하시면 기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네요. 이게 1점당 10,000원이면 꽤 크거든요. 점수가 높게 나왔을 때 그런 분도 많아지겠어요. 저분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100점이면 저분. 네. 제가 먼저 먼저 댓글을 테니까 노래 한 곡 하고 싶은데 좋은 일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바로 무대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난 이제 하루하루가 나눔을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점수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잘 나올 그러니까요. 네. 이야, 잘하셔. 과연 점수 79점. 79만 원이죠? 도전하실 분 손 적지 드시면 않은 금액입니다. 바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바로 나오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어머. 수줍게 참여해 주셨는데요, 지금. 나가보려고 합니다. 할수 있다고. 친구들하고 놀 때 쭉 대화하는 거는 몸만 상하는데 이거는 기분도 좋고 기분도예요. 그렇죠? 맞아요. 100점 갑시다. 100점. 100점 갑시다. 자, 이 노래는 아니, 꽤 어려운 노래거든요. 잘하시나 봐요. 리본도 너무 예쁘네요. 두 분이 많이 불러보셨나 봐요, 진짜. 잘하는. 오, 세상에, 100점. 자, 점수가 중요합니다. 76점. 76점. 너무 할것 같은데. 기계가 너무 짜요. 근데 이렇게 금액으로 따지면 또 적은 점수가 아니에요. 그럼요. 네.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100점. 100점. 나올 때 됐거든요. 100점이요. 저는 100점 드리게요. 세 분이 22만 원씩 적립하셨죠. 기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우와. 아니, 근데 실력자분들이 이렇게나 많으세요? 네. 역시 나눔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노래도 잘하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금액을 보면 진짜 그럼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해서 기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제가 너무너무 행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나눔의 기쁨이죠, 네, 정말. 맞습니다. 좀 마음이 아쉬울 뿐이지 사실 금액이 네, 큰 네. 금액의 많고 적음은 사실 중요하지 않죠. 네. 여기서는 어느 분이 안녕하세요. 나오죠? 저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십니다. 현영 씨가요, 연예인 최초 아나 소사이어티 회원이시거든요. 네.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죠. 정말 제가 라이브 가수잖아요. 그래서 잘 불러서 오늘 100점을 맞아서 기부금을 많이 축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누나의 꿈. 이게 춤까지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점수가. 좋아요. 누나의 라이브 잘하신다. 전 120점 드립니다. 네. 몇 점이에요? 10점입니다. 너무 짜게 먹는데요. 진짜 네. 짝입니다. 정성이 중요하죠. 네.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하하 별 부부입니다. 두 분이 연예계 대표 인고 부부시잖아요. 점수가 많이 하별. 나와서 실질적인 선행에도 함께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네. 큰 도움이 갔으면 좋겠는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노래방 점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저희의 진심이 그곳에 닿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 노래를요? 센터 욕심이 있으세요. 나눔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호흡이 촉촉하죠. 그러네요. 나눔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또 기호강을 또 하고 있죠. 그러네요. 네, 역시 나눔을 커플로 하시니까 훨씬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혼성 그룹이네요. 네. 자, 몇 점일까요? 제발. 가수분이 두 분이시니까 뭐. 그래도 92점. 제일 높게 나온 드시네요. 네. 대박. 감사합니다.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 이영복 셰프입니다. 네. 영복 셰프님. 네, 저희 이영복 셰프님은 착한 가게에 가입하면서 꾸준히 선행에 앞서고 계시고요. 나눔 노래방을 위해서 실제 본인 스튜디오에 있는 노래방으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겠냐 해서 한번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90점 이상은 꼭 딸 수 있도록. 이영복 셰프의 노래는 처음 들어보네요. 네, 할 수 처음 있도록. 그러면 가게 지하에 노래방도 갖고 계세요. 오. 가예. 만날 순 없어. 남행열차 티켓값은 얼마일까요?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오, 진심을 담아서 노래 부르셨어요. 부끄러우셨어. 점수는? 점수가 꽤나 선발하셨는데요? 엄청 높은 점수예요. 대단하십니다. 네. 네, 현재 누적 기부액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민분들까지 스타들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벌써 7천만 원이 넘게 적립이 됐습니다. 엄청난 금액이다. 이게 네. MBC에서 해마다 모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해를 거듭할수록 기부 문화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실 조금 무겁고 딱딱한 분위기였다면 요즘은 굉장히 밝아졌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찌 보면 산 증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모금 방송도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 사연 소개하면서 후원과 나눔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나눔 문화를 소개하면서 함께 즐기자. 가 된 것 같아서 참 바람직한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싱인 러브 나눔 노래방이었죠. 진짜 노래를 부르면서 또 기부금을 적립할 수 있다니까 정말 기발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아쉬운 게 왜 저한테는 아직까지 연락이 안 맞네, 와요? 맞아요. 사실 저는 가수인데 제가 불렀다면 100점은 따놓은 200점 따와요, 200점. 네. 그러니까요. 좀 아쉬운데 여기서라도 한 소절 제가 짧게 좀 좋아요. 예. 네. 쉬지 않고 달려가는 나눔 열차
이야, 준비돼 꼭 있는 진행한다면 사람이네.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연습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태주 씨 노래 직접 들으니까 더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모금은 이렇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깜짝 놀랄 분들이 나오신다고 하는데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MBC 특별 생방송 모두의 나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날씨가 아무리 추워져도요 나눔 열기로 뜨거운 곳이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여주시에요. 매년 이맘때마다 큰 선물을 들고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중계차가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하거든요. 고은주 리포터를 연결해서 그 뜨거운 현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은주 리포터.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고은주입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우리 마음의 온도를 1도 더 높여줄 정말 따끈따끈한 나눔의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열기가 느껴지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으로 와보시죠. 제 옆에 보이는 이것이 무엇이냐? 아시겠죠? 추운 겨울 우리 이웃분들에게 따뜻함을 선물해줄 연탄입니다. 연탄이요, 지금 트럭 한가득 쌓여 있는데요. 와, 진짜 꽉 찬 연탄만큼이나 제 마음도 꽉 찬 기분이 들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사실 이 추운 겨울이 되면 난방비 꽤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이웃분들에게 겨울 나기가 큰 걱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뒤로 일사불란하게 연탄을 지금 나르고 있는데요. 자, 그 분 중에 한 분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어떤 분들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글로벌 체외진단 전문기업 SD 바이오센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연탄을 열심히 나르고 계시는데요. 오늘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총 20명의 직원들과 함께 여주시에 사시는 그 소외계층 주민분들에게 연탄을 배달할 예정인데요. 추운 겨울철에 난방비 부담을 겪고 있는 주민분들에게 연탄을 나눔으로써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야, 오늘 얼마나 나르는 거죠? 저희 올 겨울에는 총 2,000장의 연탄을 기부했고 4가정에 500장씩 나눌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여리여리해 보시는데 연탄 나르는데 안 힘드세요? 저희가 올해로 3년째 지금 연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서 문제 없습니다. 정말요? 아니, 날개 있는 거 아니에요? 뒤에 천사 아닙니까, 천사?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는 소액의 현금으로 기부를 시작했었는데 이제 금전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임직원분들께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 방문해서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와닿고 뜻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고요. 실제로 임직원분들이 봉사를 마친 후에도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야,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시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추운 날씨 탓에 이 더욱 힘든 계절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때 밥보다 연탄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줄줄이 이어지는 온정을 보면서 정말 받는 분들도 더 반갑고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 저기 남다른 포스를 자랑하며 연탄을 나르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여주연탄은행 박홍원 대표입니다. 연탄은행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연탄은행이면은 지금 이맘때 딱 제일 바쁜 시기 아닙니까? 네, 지금이 바쁘죠. 네. 어저께 비가 왔는데 추운데 오늘 이렇게 연탄을 봉사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큰절을 하시네요. 아니, 연탄은행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연탄은행의 어려운 점은 이제 공급입니다. 이제 이렇게 연탄을 좀 후원자가 많이 있으면은 저희가 힘을 얻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연탄을 공급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러면 후원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이 조금 도와줍시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탄은 사랑입니다. 농촌의 경우에는 연탄이 많이 공급이 되면 그분들에게 옛날의 그런 정과 그다음에 편안함과 그다음에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게 우리 연탄은행 관심을 갖고 많은 후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탄은요, 노인들이 아껴가지고 이렇게 연탄이 깨지면은 이거를 묶어요. 네. 철사로도 묶고 또 끈으로 묶고 이렇게 아낍니다. 그분들이 그 연탄 하나하나 아낌을 기억해 주셔서 올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오세요. 예, 연탄 한 장 한 장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TV 보시는 분들 들으셨죠? 정말 모두의 관심과 온정이 더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탄 한 장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제가 공부했습니다. 3.65kg. 4kg이 좀 안 돼요. 이 연탄 이렇게 날르다 보면요, 운동 절로 되거든요. 올겨울에는 헬스장 가지 마시고 이곳 연탄은행으로 오시죠. 잠깐만요. 저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저도 줄 서서 연탄을 좀 배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예, 잠시만요. 네, 갑니다. 아, 이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더운데 직접 나눔을 현장에 가서 느껴보면 얼마나 또 따뜻하겠습니까? 열기가 그냥 훅 들어오네요. 네, 저는 연탄은행 대표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렇게 칼바람이 매서울 때는 밥보다 연탄이 더 귀하다는 맞아요. 말씀, 어르신들이 그 부서진 연탄도 묶어서 쓰신다는 말씀 듣고 굉장히 마음이 찡했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트럭 가득 실린 연탄을 보니까 또 마음이 든든해지고요. 뿌듯하고. 네, 제가 듣기로는 또 연탄 나눔을 해주신 기업이 있잖아요. 네. 2020년부터 또 사랑의 열매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데요. 지난해엔 또 나눔 명문 기업 성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기부하셨고요. 임직원이 모은 일터에서 또 기부금까지 합해서 취약계층의 우리 아이들에게 노트북까지 또 선물을 해주셨다는 또 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컴퓨터가 없어서 학습에 좀 격차가 벌어지는 걸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첫 번째는 공부고요. 맞네요. 두 번째는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부랑 다이어트 말고도요, 이 나눔과 봉사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자, 마음은 있어도 실천하기 힘든 게 또 나눔이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실험 카메라를 하나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기부 제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일까요? 재밌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눔을 망설이는 사이에 특별한 기부로 감동을 주는 분들도 있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인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토록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한 나눔. 그런데 현실 속에서 나눔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양한 가정을 만나 나눔에 대한 고백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10년 들어서 기부하는 거 어때요? 아빠 주식에 아직 돈 있지? 그거를 이번에 기부할까? 결혼식 때 우리가 축의금도 받았잖아요. 뭔가 기부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뜬금없이 듣게 된 제안. 과연 이들의 반응은? 저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무슨 더 벌어야 되네? 2월에 보통 그거 내죠. 내고 3월부터 가잖아요. 2월에 혹시 얼마나 얘기 못하겠네? 야, 기부를 이 집에 좀 돈을 잘 벌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거지. 너 해. 그럼 니네 엄마가 하면 되겠네. 왜 나를 하래? 엄마가 할래. 왜 나를 거기서 걸고 나오죠? 안 몰라, 나하고 상관도 없고. 축의금을 기부? 얼마 전에? 그 봉사 그런데 기부. 일단 기부를 한번 해보는 걸로. 예스. 네. 조건付き. 다들 선뜻 응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계속 망설이고 했던 이유가 시작을 하면은 꾸준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내가 좀 힘들었다고 중간에 또 끊고 한 번 또 끊고 나면 사람이 또 한동안 또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쉽지 않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사실 기부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거든. 나는 왜 기부를 안 할까라는 생각보다는 기부할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지. 기부는 진짜 많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 부자가 학교나 가난한 사람한테 뭔가 봉사활동적으로 하는 느낌? 맞습니다. 우리에게 나눔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각자 현생을 살다 보면 쉽지 않은 게 바로 나눔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나눔을 실천한 이들이 있다고요? 숫자 100과 관련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단란한 가족이네요. 사랑의 열매의 최연소 기부자 다인이를 소개합니다. 다인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좀 한번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다인이의 탄생과 100일을 기념해 기부를 결심한 부부. 다인 이 이름이 마늘따 어질임이거든요. 그래서 어진 마음이 이제 뭐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라고도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부의 나눔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랑의 열매의 첫 기부를 시작한 두 사람. 처음 100만 원을 나누겠다 결심한 뒤 누구보다 큰 행복을 느꼈답니다. 소중한 다인이에게도 나눔을 물려주고 싶었다는데요. 가족에게 나눔은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 아닌 가족을 위한 선물. 행복한 웃음이랍니다. 이번엔 또 다른 의미의 100을 찾아 충남 청양군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 들고 왔습니다. 네. 예, 아이고 저희가 감사드리죠. 너무 오래 살고 뭐 이렇게 한달 만나고 이렇게. 예, 충남 지역에서 가장 그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저희 이제 나눔 리더에 가입을 해주셨어요. 인증패 드리고 감사 인사 드리고 이러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나 박사님, 우리 박사. 나눔에 있어 나이가 무슨 상관? 올해 상수연을 맞으신 강재홍 어르신. 기부하기까지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그냥 아버님의 그냥 100세 잔치를 해드리려고 모았는데 아버님이 잔치를 생략하고 그냥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고 가족끼리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그랬어요. 평양에 이번에 수해가 많이 커가지고 아버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희도 청양 지역에 수해 입은 분들한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청양군 수해 농민들을 보며 조금이라도 도움을 보태고 싶으셨답니다. 본인 역시 7남매를 기르며 한평생 농부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사람다우게 살아. 사람은 사람이 알아 그래요. 진정 있는 사람 하려고 사람다우게 좀 어려운 사람들 좀 힘이 있으면 도와주고 같이 좀 들어주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지. 더 오래 살고 내 생각할게요. 또 다른 나눔 철학을 고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눈다는 거 참 행복합니다. 받는 것도 행복하죠. 그런데 줄 수 있는 거는 저는 더 행복함을 느껴요. 누군가 나의 나눔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저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입니다. 아너소사이어티란 1억 원 이상 기부자를 말하는데요. 최근엔 이를 뛰어넘는 특별한 문화가 생겼답니다. 1호 주인공을 모셔볼까요? 중앙회 박한길 아너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한길 아너님은요, 평소 속기와 헌신의 마음으로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무려 10억 원 이상의 기부자 모임 오플러스. 행사장에서 첫 번째 가입자 박한길 회장을 만났습니다. 박한길 회장은 회사 창립 이후 2009년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답니다. 최상위급 그렇죠. 도립병원보다 조금 더 장비가 좋은 것도 좀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낙후 지역에 이동 진료 버스를 기증하는가 하면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위해 학습 환경을 개선시키고 무상 급식까지 지원했는데요. 쉽지 않은 선택, 그의 나눔 철학이 궁금합니다. 첫 월급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20만 원을 떼서 혹시 주변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무실 밑에 바로 밑에 초등학교가 저 멀리 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업 한번 망하고 어려울 때 우리 아들 급식비를 못 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잘 그 부분이 사실은 마음에 좀 걸렸어요. 그 첫 기부가 이제 20만 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더 올리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우여곡절 끝에 오른 자리, 힘든 시절을 알기에 나눔을 쉴 수 없답니다. 5년, 10년 이런 장기 계획서도 한번
제안을 좀 해달라고 하면 좋겠네요. 학교를 100개만 세워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몽골, 지금 필리핀 뭐 해가지고 10개 지역에 이미 학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한 100개 정도 세우면은 졸업생들이 나가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은 세상이 조금은 좀 변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나눔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나눔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거다. 우리는 반드시 더불어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뭐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나눔은 더불어 살기 위한 꼭 갚아야 할 사명. 누군가에겐 삶을 되돌아보며 남긴 도리. 또 누군가는 부모가 물려준 삶의 철학이라 고백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연소 나눔왕이 참 기억이 났는데 네. 태주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 역시 뭐 아이에게 또 이렇게 나누는 기쁨을 물려주고 싶다는 또 부모님의 마음이 또 와닿았던데요. 나중에 저도 결혼하고 이제 저의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또 따뜻한 저의 마음, 또 기쁜 마음을 또 이렇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상수연을 맞아서 나눔을 결심하신 어르신의 사연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평생 농부로 살아오신 이 어르신이 처참한 수연장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그 마음이 아주 잘 전달되었습니다. 네, 저는 어르신 인터뷰가 잊히질 않는데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사람은 사람을 알아봐야 한다. 그게 도리다. 저는 이 말이 100년을 살아오신 어르신이 해주시는 당부의 말씀처럼 들렸고요.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더라고요. 네. 자, 또 궁금한 분이죠. 사랑의 열매 소개로 행사장에서 만난 분입니다. 자, 이번에 또 최초 1호가 탄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심정비 본부장님, 5플러스가 이번에 첫 시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억 이상 기부하시는 아너 소사이어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5플러스는 더 집중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된 기부 프로그램인데요. 10억 이상 기부해 주시는 분들을 뜻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1호로 가입을 해주셔서 힘을 실어주셨고요. 5플러스는 지금 달고 계시는 사랑의 열매의 백당나무를 뜻하는 학명입니다. 네, 기부자들의 넘치는 사랑이 이제 열매를 넘어서 나무로 성장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에서 사회 공헌을 위해서 많은 기부를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개인이 10억 원을 기부하고 기업 이름으로 100억 원을 기부한다?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기업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실 때 많은 힘이 나는 것 같은데요. 착한 일터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실험 카메라였죠?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기부한다? 부담스러운 게 사실 솔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열돈이 있다고 해도 선뜻 나누는 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게 또 맞는 말이긴 한데요. 사실 공감이 가면서도 약간 안타깝다는 생각도 같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제가 사랑열매 홍보대사 하면서 느꼈던 건 사실 어려움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실제로 어떤가요? 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기부해 주시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경비원을 하시면서 적금을 들어서 안어로 가입해 주신 분도 계시고 잣농사를 지어서 안어에 가입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이런 분들을 뵐 때면 돈이 아주 엄청 많아야 기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우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말처럼 꼭 여유가 있어야 나누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ARS 060-700-1212 그리고 문자 샵
9004로도 후원이 가능합니다. 올 한 해 따뜻한 나눔 함께 해주시면서 훈훈하게 마무리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하단에 자막 보이시죠? 스마트폰에 QR코드를 스캔하면 기부 페이지로 연동돼서 더욱 손쉽게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쯤에서 소개해드릴 소식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상인 러브 나눔 노래방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모금액이 7,238만 원인데요. 꽤 많아요. 네, 이번엔 더욱 대단한 분들이 나오신다고요. 어떤 분들일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환사님이신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됐은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갔구나. 나눔이란 사랑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열차는 100점 열차. 안전하고 감미롭게. 오, 이색적이에요. 그대 사랑하는 날 뮤직비디오의 현장 같은데요? 맞아요. 그대 사랑하는 날 행복한 사랑 화음을 넣으시네요. 되게 감미로워요. 네.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나눔이든 노래방 점수든 같이 불러야 돼요, 어쨌든. 네, 그럼 더 많이 맞습니다. 맞아요, 더 많이 나와요. 대단하십니다. 야, 다음 참가자도 너무 기대됩니다. 네. 어르신분들께서 우리도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도 그 대가에서 좀 보태자해서 하는 거예요. 아, 이 노래 나와야죠. 아유, 이제 나왔네요. 다다다다. 점수 잘 나오는 노래인데. 나눔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 73점. 네, 훌륭하십니다. 어르신 덕에 73만 원이 기부가 됐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세요. 네. 왜? 복싱? 우와! 범상치가 않은데요, 뭔가? 그러네요. 경찰이셨나 봐요. 경찰관 활동하면서 또 격투기 선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격투기 프로 선수까지. 데뷔전을 하게 돼서 그 데뷔전 화이트 머니를 좀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어서 기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멋지네요.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한 맹세 위해 모든 걸 걸 수 있어. 경찰관 파이터님. Crazy for you. 힘이 느껴집니다. 네. 이야. 무슨 일이죠? 가수 박상민 씨인데요? 놓치지 않아 이야. 지금이야. Crazy for you. 슬램덩크. 100점 기대해 볼까요? 자, 원국자랑 같이. 좋습니다. 잘 나왔어요, 그래도. 훌륭하십니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큰 점수예요. 제가 사랑연도 홍보대사니까 좋은 네. 일이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추운 연말 나눔으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모두의 나눔 화이팅! 파이팅! 네, 화이팅. 오, 이번에 부산이네요. 진짜 묘하게 좀 닮으셨어요, 제 세 자취에 분이. 계시는 분이 이번에 3대 기부에 제 형님 되십니다. 아. 그리고 제 오른편에는 둘째 오범록이라고 합니다. 가족. 아, 3대 가족이시구나. 아직까지 기부를 해보지 못한 저희 아이들한테도 권유를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했고 아버지 보면서 그냥 할 수 있구나. 나도 이제 저도 이제 돈 어느 정도 모으기도 했고. 내 혼자 부르면 잘 부를 자신 있는데 우리끼리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85점 이상은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좋은데요. 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어디서
부산 가면 이 노래 나와야죠. 그쵸. 네. 잊었는가 부산 갈 갈매기 들어온 줄 알았어요. 갈매기 너는 정녕 나를 잊었나. 잘 부르시는데요. 네. 다시 보세요. 점수가 몇 점 나올까요? 오, 몇 점이죠? 6분 점수. 오, 85점. 네, 대단하십니다. 소중한 성금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감사합니다. 부산에 이어서 여기 어디죠? 돼지들이 막 있네요. 귀여워. 자, 이번 참가자분은 어떤 인연이 있으실까요? 너무 귀엽네요, 돼지. 돼지 저희 아빠. 집사람이 건강하던 사람입니다. 여장부랄까? 나눔과 배품에 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쓰럽고 고생만 많이 하다가 보낸 것 같아서 그럼 엄마를 위해서 기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가족 만장일치로 하게 됐습니다. 걷고 있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사실 기부 금액뿐만 아니고 이 노래로 또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그리우실 것 같네요. 혹시 집사람이 다시 들어올래나? 우리 집사람도 뿌듯하게 바라보고 있겠죠. 당신 덕분에 또 기부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소중한 나름 해야죠. 기부입니다. 그건 뭐 밥 먹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매달 기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 기부를 끝까지 이어야 되는 이유는요. 그래야지 행복해요.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네, 사랑의 열매 기부자분들 덕에 누적 모금액은 얼마나 모였을까요? 어느덧 7,7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MBC 특별 생방송 모두의 나눔, 노래로 기부하는 싱인 러브 나눔 노래방, 이거 프로그램으로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죠? 그렇죠. 덕분에 감동이 배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특히 16년째 나눔을 이어오신 쪽방촌 어르신이 기억에 남습니다. 쪽방 상담소 공동작업장에서 볼펜과 샤프 만드시면서 거둔 수입을 기부해 주신 건데요. 이 나눔이 어떻게 시작된 건가 하냐면요. 2008년에 도움만 받기 미안하다는 한 주민의 말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합니다. 쪽방촌 주민들까지 단돈 1,000원이라도 보태주신다는데 지금까지 누적 모금액이 2,25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나눔을 보니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 맞습니다. 자, 사랑의 열매 25년 역사의 주역들 바로 한결같이 나눔을 이어오신 기부자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저는 20년간 꾸준히 기부해오신 신국 씨님이 굉장히 기억이 남거든요. 지숙 씨는 어떤 분이 기억이 남으세요? 네, 저는 양돈농가 대표님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별하시고 아내분 이름으로 1억 원을 기부해 주신 건데 또 게다가 어느 60대 노부부라는 노래를 또 불러주셨잖아요. 노래 부르실 때 자녀분들이 뒤에서 아빠 화이팅하고 이렇게 스케치북 들고 응원해 주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뭔가 보는 내내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더 감동이 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다들 나누는 사연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로 모아서 불러주셔서 그 점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노래방 이름을 감동 노래방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싱잉 러브 감동 노래방. 찬성입니다. 저는 또 제가 운동을 해서 그런지 경찰관 파이터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그날 경기에서 지셨대요. 근데 왜냐하면 부상이 너무 심했는데 사실 참가비로 병원비를 이렇게 쓰셨으면 어떨까 했는데 또 그 돈 또한 또 우리 좋은 나눔을 위해서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본부장님, 사랑의 열매 정말 다양한 분들이 기부 나눔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네, 사랑의 열매에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시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착착
착착이라고 부르는데요. 착착착? 네, 혹시 여러분들 착착착 아시는지요? 저 압니다, 저요. 다 함께 착착착. 바로 착한 정말요? 가정, 착한 가게, 착한 일터 맞죠? 너무 한 번에 맞아요? 딱 맞춰주셨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착한 가정, 착한 가게는 가정에서 또 가게에서 매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정기 기부를 해주실 때 저희가 붙여드리는 이름이고요. 또 직장인들께서 매월 급여에서 정기 기부를 해주실 때 착한 일터라는 이름을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나눔 리더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개인이 1년 동안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실 경우에 사랑의 열매 나눔 리더가 되실 수 있고요. 각자 희망하시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 저희 사랑의 열매에 연락 주시면 바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훈훈함을 이어받아서 다음 사연도 만나야겠죠. 이번에 만나볼 이야기는요. 꾸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에도 또 다른 오랜 나눔의 주인공들을 만나봤는데요. 무려 17년, 11년 동안 나눔을 이어오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이 마음을 모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토록 오랜 나눔. 네버엔딩 기부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가까운 붕어빵처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익산에서 붕어빵 가게를 운영하는 김남수 씨입니다. 크림치즈는 공주님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쁜 사람들이요? 여기 붕어빵 예, 알아줘요. 왜 사러 오신 거예요? 아, 지나가다가 그냥 맛있어서. 맛도 맛이지만 남수 씨의 붕어빵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기부하시고 막 돈으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붕어빵 판돈으로 기부하기 때문에 손님도 나눔에 동참하는 셈인데요. 사장님 대신 오늘은 제가 10,000원 기부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1년이면 서너 사람 될 사람 있어요. 남수 씨를 따라 기부한다는 손님들, 그가 이렇게 나눔 전도사가 된 사연이 궁금합니다. 30대 후반 그 무렵에는 업수도 한 3개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아예 그때 모든 거 다 접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영세민이라는 그 혜택을 이렇게 한 3년 동안 본 적도 있죠. 빚이라 생각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베풀고 나눔이라는 걸 해가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그 후로는 이제 하루에 10,000원 정도는 이게 다른 사람과 이게 나눔을 이렇게 했으면은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해서 기부를 했던 거죠. 그렇게 십시일반 붕어빵을 팔며 모은 돈으로 나눔을 실천한 지 어느덧 11년이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붕어빵이 이렇게 맛있는 빵이 없어요. 집에 계셔야지 이렇게 다니시면은 감기 걸리잖아요. 많이 파세요. 네, 잘 들어가세요. 네. 온정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붕어빵을 무료로 나눠드리는데요. 붕어빵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2개씩 이렇게 주제 매일 마음이 저도 제 마음이 기쁘니까 주는 거죠. 남수 씨에게 붕어빵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랍니다. 붕어빵을 통해 나누는 기쁨을 배웠기 때문이죠. 내년 1월 또다시 나눔을 베풀 거라는 남수 씨. 오늘도 10,000원을 저축하며 뿌듯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10,000원을 이렇게 남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좋습니까? 힘들게 어렵고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큰 보탬이 힘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경상남도 사천. 이곳에도 오랜 나눔을 이어온 분이 계신데요. 사람이라도 하나 지나가야 되는데 아예 안 지나가요. 그런데 손님은커녕 물건도 비었습니다. 이런데도 정말 나눔을 이어오셨다고요? 기부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제가 사는 게 조금 어려워도
기부는 계속 돼야 된다 싶어서 모은 게 가지고 있어서 현재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너무 어렵게 살았죠. 공책을 사면은 반을 잘라 쓸 때도 있었고 이제 못 먹고 살다 보니까 남들도 또 내 같은 이런 사람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생각으로 주변에서는 뭐 미친놈이라고 하죠. 사천에서 유명한 나눔 왕이라는 평균 씨, 17년간 착한 가게도 운영 중이라는데요. 나눔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 하시는 분, 없어도 하는 분도 제가 주변에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뭐 돈 조금만 적겠으면은 생활비만 조금 아끼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싶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할 겁니다. 적게 벌 때나 많게 벌 때나 오랜 나눔을 이어온 평균 씨. 이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사랑의 열매에서 특별한 초대를 했습니다. 좀 뭔가 좀 뿌듯하고 좀 벅찹니다. 너한테 잘하고 없는 사람 많이 도와주고 우리 아들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오랜 나눔을 이어온 분들 우리 주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2005년 착한 가게가 생긴 뒤 18년이 지난 지금 함께 나눔에 동참하는 착한 가게만 전국 4만 3천여 곳인데요. 오늘은 착한 가게를 운영하며 꾸준한 선행을 이어온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25년간 사랑의 열매와 함께해준 기부자분들이 있었기에 사회 곳곳에 따뜻한 나눔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5년간 이어진 마음, 그 온기가 전국 곳곳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눔은 저에게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나눔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나눔이 모이면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 벌면은 오늘 많은 기부하는 거야. 나눔의 기쁨은 일확신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눔이라 생각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무려 11년, 17년을 나눔하셨다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MBC 특별 생방송 모두의 나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의 작은 마음이 모이면 정말로 큰 온기가 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알려드린 후원 번호 지금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ARS 060-700-1212 문자 샵 9004번, 9004번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많이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QR코드와 후원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